근데 저는 확 미끄러졌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기능을 포기하고 디자인을 택한 거죠. 그쵸? 있어요? 레일 조명 아니고 라인 조명. 그래서 레일 조명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사 갈 때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데 인테리어 할 때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피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집을 인테리어 하면서도 또 이제는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 집을 해드리면서도 이거는 괜히 했다,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욕실 바닥 타일. 보통 이제 디자인적으로 많이 고르시잖아요. 네네네. 뭐 컬러가 예쁘거나 뭐 디자인이 예쁘거나. 바닥 타일은 폴리싱 타일은 절대 안 되고요. 왜냐면 이렇게 물이 닿으면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 30%의 광이 있는 타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화분에 물을 주고 나왔는데 이제 물기가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확 미끄러졌어요. 다행히도 옆에 수건거리를 잡고 제가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건거리가 지금 이렇게 휘어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하다. 이거 유광뿐만 아니라 방광도 너무 위험하고 30% 정도의 광 있는 것도 위험하겠다. 특히 아이들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욕실에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바닥 타일은 좀 질감이 있는 완전 무광의 타일을 선택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반투명 실리콘. 저희 집 일부도 이제는 반투명 실리콘을 쏘고, 지금은 저는 이제 모든 현장에 조색 실리콘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 반투명 실리콘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몇 개월만 지나도 노랗게 변색이 돼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거슬려요, 이 부분이. 조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바닥과 벽이 만나잖아요. 그 마감 부분들을 다 이제는 실리콘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벽과 바닥이 만나는 사이, 아니면 가구 마감, 타일 마감들의 다 모든 부분에 실리콘이 들어가요. 이 실리콘 마감이 그래서 공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실리콘을 어떻게 조색을 해야 되냐, 컬러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라고 한다면 바닥하고 벽지가 만날 때 바닥 타일에 그 컬러칩 있잖아요. 한번 톤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업체 얘기하면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톤을 맞춰서 그 톤하고 같은 도장으로 조색을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조금 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리긴 해요. 이게 색깔이 노랗게 변하니까 계속 거슬려요, 살면서. 근데 그렇게 조색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변색이 없거든요. 거의 없고 그냥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이 마감은 조금 하이엔드 마감에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마지막 마감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조색을 한다거나 좀 불투명 실리콘을 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벽면을 꼭 체크한다. 그러니까 벽면이 콘크리트인지 가벽인지 체크하는 거.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하실 때 좀 급하게 이제는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조금 여유를 둬서 가구 배치나 내가 그림을 어디에 걸지, 거울을 어디에 걸지, 선반을 어디에 걸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콘크리트 벽이 있을 수 있고 가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벽면은 거울을 걸거나 선반을 걸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가벽이었을 경우에는 무거운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말을 하게 되면 목공 작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마감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가 커지는 거고, 좀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셨다면 가벽이다, 근데 나는 여기에 거울을 걸 거다, 아니면 선반을 걸고 싶다라고 한다면 벽 보강을 꼭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에 무조건 다 해놔야죠. 목공할 때 같이 하면 좋죠. 그리고 목공이 거의 이제 초반 작업이기 때문에 벽지랑 이런 게 다 마감이 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그 공정이 또 다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최근에 라인 조명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라인 조명 아세요? 이게 까는 거잖아요. 네, 쭉 라인 조명.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있어요? 레일 조명 아니고 라인 조명. 레일인 것 같아요. 레일이죠. 근데 라인 조명이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심플하고 미니멀하고 되게 예뻐요. 근데 이게 고장 났을 때, 아니면 이게 교체해야 되거나 이 전구에 손상이 됐을 때 이게 조금 유지 관리가 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인 조명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건 조금 약간 앞으로를 위해서, 몇 년 후를 위해서 조금 그 비추천 드리고, 라인 조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는 레일 조명인데, 레일 조명 같은 경우도 돌출형이 아니라 이제 시공을 같이 들어간다면 매립해서 갈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거는 공사 전이라면 매립을 미리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근에 제 현장들을 좀 보시면 거기다 레일 조명을 제가 포인트로 많이 넣었어요. 근데 레일 조명이 좋은 건 조명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고,
또 각도 조절도 용이하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좀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또 유지 관리도 편하고요. 그래서 라인 조명을 만약에 하시고 싶다면 저는 좀 레일 조명 쪽으로 유도를 하는 편이긴 해요. 레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레인이 깔끔하고. 네. 깔끔하기도 하고 이게 뭐 이제 공사 다 끝나고 하게 되면 좀 돌출되기도 하지만 공사 전이라면 매립해서 하면 또 깔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립은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서 깔끔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게 각도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일 조명 추천드려요. 5번째는 저는 이건 진짜 좀 비추인데 이제 한참 유행했던 타일 육가. 타일 육가 아세요? 육가는 처음 들어봐요. 육가가 뭐냐면 욕실에 가면 배수구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육가라고 하거든요. 그 한참 거기 안에 타일을 메꿔서 시공하는 방법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막 머리카락 막 들어. 대신 이제 그 테두리로 이제 물이 빠지긴 하는데 원래 역할이 배수구잖아요. 사실 이제 디자인적으로 푼 거죠. 타일까지 같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니까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기능을 포기하고 디자인을 택한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거름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막혀요. 그리고 물이 쫄쫄쫄 흘러요. 근데 사용을 하다가 이게 또 타일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육가는 그냥 틈으로 그냥 꺼내가지고 그 제거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타일이 들어가 있으면 무거워요. 그러면 핀을 가지고 와서 들어야 돼요. 쫄쫄쫄 내려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거를 꺼내서 그 머리카락을 빼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육가 부분은 본래 용도에 조금 충실한 부분들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촌스러운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게 라인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육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육가들을 좀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진짜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꿀팁인데요. 이게 써보지 않으면 예쁜 걸 좀 선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쁜 것만 택하기에는 이 집이라는 게 거주하는 공간이라서. 두 가지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전 또 디자이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준비 중이시라면 좀 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